세계 경제학 필독서 50, 18세기, 19세기. 6. 엘프레드 마셜의 경제학 원리 1890. 현대 미시 경제학의 근원이 된 기념비적인 저작. 엘프레드 마셜. 19세기와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로 신고전학파 및 케임브리지 학파의 시초이자 미시 경제학의 창시자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스승이며 수요와 공급 이론, 한계효용 이론으로 유명하다. 경제학 원리는 마셜의 대표 저작으로 출간 이후 수십 년간 영국의 경제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수학과 철학을 공부했지만 가난한 자를 돕고 싶어 경제학자가 되었다고 한다. 1903년 세계 최초의 경제학 학위 과정이 탄생했다. 엘프레드 마셜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경제학 트라이포스라는 3년짜리 학부 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학은 정치 경제의 일부나 윤리학이나 철학의 한 과목으로 취급받았다. 경제학이 무역과 상업의 기술만을 다루기에 제대로 된 학문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마셜은 경제학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학문이 되리라고 직감했고, 이는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반세기 동안 경제학의 중심지로 우위를 누리는 계기가 되었다. 마셜이 젊을 때까지만 해도 경제학은 데이비드 리카도와 애덤 스미스 이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마셜은 경제학이 지대와 옥수수 가격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실증적인 학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마셜의 경제학은 리카도와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파 경제학자의 입장과는 달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마셜은 곡선과 그래프로 경제학 개념을 표현한 최초의 경제학자로 우리가 익히 아는 수요과 공급 곡선, 한계효용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마셜은 경제학이 경제가 돌아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고, 제자인 케인스를 비롯 후대 경제학자들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경제학을 자연적인 균형 상태를 신봉하는 학문에서 한층 더 적극적이고 정책적이며 사회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경제학자가 된 이유가 있던 만큼 마셜은 사회적 목표가 뚜렷했고 동시대 경제학자들에 비해 진보적인 편이었다. 그는 빈곤 완화와 하위 중산층 및 근로계층 교육 확대에 힘썼다. 그러나 빈곤층이 부양하지도 못할 대가족을 꾸리는 일이 없도록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한 멜서스와 같은 빅토리아 시대 사람답게 보수적인 면도 있어서 경제학의 도덕성을 투영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 1890년에 출간된 경제학 원리는 이러한 마셜의 이론을 담아낸 대표작이다. 집필 기간만 10년에 달했고 출간 이후에도 30년간 고치고 또 고쳐 8번이나 개정판을 냈을 정도로 마셜은 이 책에 매달렸다. 750쪽이었던 초판본이 1920년 최종판본에서는 870쪽까지 늘었다. 이런 마셜의 완벽주의 성향 탓에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제자인 케인스마저 각주만 읽고 본문은 건너뛰라고 했을 정도니 말이다. 그럼에도 마셜의 명쾌한 문장에 힘입어 이 책은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다. 꼼꼼하고 방대한 이 책은 수십 년간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하는 필독서였다. 오늘날에도 미시 경제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경제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셜이 보기에 경제학은 다른 사회과학과는 달리 측정 가능한 개념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얼마를 벌고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는지 관찰한 뒤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말했다. 마셜은 고차원적이든 저차원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온갖 종류의 목적을 달성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에 돈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사회적인 인정, 가족 수호 본능, 의무감, 애국심, 타인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한다. 인간이 내리는 결정은 최적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제학을 그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 마셜의 입장이다. 마셜의 주요 개념. 19세기 경제학자들은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인간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기계로 간주했다.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효용은 무미건조한 단어지만 우리에게 쾌락을 주거나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사회는 수백만 명이 자신에게 가장 효용이 되는 일을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노동이라는 비효용을 견디는 현장이다.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기업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 완전 경쟁의 상태 속에 존재한다. 마셜은 이러한 개념을 취해 자기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후로는 그의 주요 개념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위의 양날과 같은 수요와 공급. 리카도와 스미스는 생산과 공급 비용이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으며, 한계호 용학파의 창시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수요가 가격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마셜은 수요와 공급을 가위의 양날로 상정했다. 가위의 양날이 만나 물건을 자르듯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프에서 공급을 상승선으로 표현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이 공급을 늘린다는 개념을 보여준 동시에, 같은 물건이라도 구매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수요 법칙을 내놓았다. 마셜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자동 조절되면 균형 가격이 형성되어 자원의 최적 배분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마셜의 교차점은 그래프에서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한 가격의 제품을 사고, 생산자는 같은 가격의 제품을 팔아서 둘 다 만족한 상태다. 수요는 소득의 상승이나 하락, 인구 증가 등의 인구학적 원인, 다른 제품의 가격, 광고 예상을 비롯해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제품의 공급은 이윤에 대한 생산자의 단순한 욕구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자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되어야 제품을 계속 생산하려 할 것이다. 가격 탄력성. 연료 같은 제품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연료 가격이 대폭 인상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동차나 버스같이 연료가 필요한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자기 차에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한다. 명품 핸드백 같은 제품의 수요는 보다 탄력적이다. 경제가 휘청거릴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매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사치품이다. 호황기에 샤넬 가방을 구매한 사람이라도 불황기에는 저렴한 것을 찾게 마련이다. 이러한 수요 탄력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아직까지 연료의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기술 혁신과 자원 활용의 발전으로 전기 자동차 등이 활성화되면 연료 수요도 한층 더 탄력성을 띨 수 있게 된다. 한계효용의 법칙. 사실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을 창시하고 발전시킨 경제학자는 윌리엄 제번스, 카를 맹거, 레옹 발라스 등이다. 마셜은 이 개념을 이치에 맞게 잘 설명해냈다. 마셜은 제품들을 필수재, 편의재, 사치재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직장까지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없어 돌아가야 한다면 자동차 구매의 효용이 클 것이다. 돌아가는 시간이 절약되는 만큼 가족과 보내거나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나중에 아내나 딸이 차를 한 대 더 구매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출퇴근과 통학할 수 있다면 첫 차만큼 효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시간이 지나 연봉이 인상돼 주말에 몰고 다닐 스포츠카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오랫동안 바람하지 않던 차이지만 스포츠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마셜을 차를 한 대씩 더 살 때마다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한다. 첫 차를 사면 삶이 크게 달라지지만 두 번째 차를 살 때는 그 변화가 미미하다. 세 번째 차는 삶의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두 번째 차와 세 번째 차가 있으면 편하고 만족스럽긴 하지만 그 차들은 내일 당장 팔아치우더라도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효용 개념은 맥주, 이불, 헤어컷 등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잉여와 구매력. 마셜은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소비자가 치를 의향이 있는 가격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 차이가 클수록 경험하는 만족감은 커진다. 무엇보다 소비자 잉여 개념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익 서비스 위키피디아, 구글, 페이스북 같은가 무료나 저비용으로 제공되는 오늘날 경제에 딱 들어맞는다. 실제로 만족감은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잉여를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이 후생경제학의 근본 개념이기도 하다. 마셜은 생산자 잉여도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자 잉여는 제품을 현재 가격에 판매해도 괜찮지만 기업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오늘날 항공사가 시간대나 휴가 시즌에 따라 다른 가격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이 그 사례다. 심지어 항공권 가격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된 소비자에게는 다른 가격을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시스템 덕에 어떤 사람이 내일 반드시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면 3주 전 100달러에 불과했던 항공권을 400달러에 판매하는 시기다. 이외에도 마셜의 이론에서는 절대적인 소득보다 지금 소유한 것으로 무엇을 구매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제품의 가격은 상승하기도 하락하기도 한다. 그 중에는 더 비싸지거나 저렴해지는 제품이 있다.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5년 전보다 저렴해지면
소비자는 절대적인 소득이나 자산의 변화와 관계없이 더 큰 여유를 누리게 된다. 완전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 마셜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기 위해 완전 경쟁이 벌어지는 완전 시장 모형을 생각해냈다.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특정한 제품이나 원료를 사고 팔며 모두 그 품질과 가격을 샅샅이 꿰고 있는 상황을 상정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생산자가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 다른 생산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자기보다 많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생산자는 대체로 가격 수용자가 되며 일정 기간 동안 표준을 웃도는 이윤을 낼 수 없다. 그 결과 시장은 자주 청소되며 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마셜은 가격 정보가 항상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어떤 기업이 독점 상품을 개발하면 일반인들은 경쟁이 존재할 때 그 상품이 얼마에 팔릴지 알 도리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거나 까다로운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성립이 가능한 산업도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제한된다. 마셜이 사례로 든 외환시장과 농업 부문만 하더라도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로비스트의 활동을 통해 시장이 유지되곤 한다. 마셜의 완전 경쟁 모형은 오늘날 똑같은 제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결점도 있다. 제조업체들은 저마다 특이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이러한 제품들은 경쟁이 없거나 미미하다. 완전 경쟁과 경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사학자 로버트 하일브로너는 마셜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그가 1980년대의 공황, 러시아 혁명, 제1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자기 시대의 대사건은 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경제학 원리의 모든 판본은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이란 라틴어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마셜이 키운 또 다른 유명한 제자, 조앤 로빈슨이 널리 알려진 논문에서 언급했듯 균형은 매번 역사에 패배한다. 세계는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경제기관이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사건 때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을 겪고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판도가 뒤바뀌는 일이 많다. 반면에 마셜이 상정한 정돈된 세계, 하일브로너 표현에 의하면 예의 바른 동물원에서는 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셜이 경제학을 제대로 된 학문으로 올려놓는 일에 열정적으로 전념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그의 이론은 더 손쉽게 검증될 수 있었고 결점도 드러나게 되었다. 그의 지식세계는 자신이 직접 길러낸 케인스의 도전을 받았다. 케인스는 경제학이 발전하려면 정치와 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시장이 산출하는 결과에 인간 심리와 기대감 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수요와 공급 법칙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엘프레드 마셜 더 알아보기. 1842년 영국 런던의 범원지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영란은행의 회원, 어머니는 정육점집 딸이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런던 남부 클래펌에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아버지의 독려를 받고 자라났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합격해 수학을 공부했으며 차석으로 졸업했다. 브리스톨의 남학교에서 잠시 교사로 일하다가 1865년 케임브리지로 돌아와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연구원이 되었다. 1877년 여성과 근로계층의 교육을 위해 신설된 브리스톨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학장이자 정치경제학 교수가 되었다. 1885년 다시 케임브리지로 귀환해 은퇴할 때까지 머물렀다. 왕립 경제학회 설립에 참여했고 유명한 경제학 술지 이코노믹 저널의 창간을 도왔다. 왕립위원회에 노인 빈곤층, 인도의 화폐 및 과세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했다. 1891년에서 1994년 왕립위원회의 의뢰로 노동 실태를 연구한 덕분에 빈곤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엘프레드 마셜의 경제학 원리입니다.